안녕하세요. 맘띵 대표입니다. 오늘이 어느새 2020년도 마지막 날이네요. 12월 31일. 정말 올해 코로나 때문에 정말 우리 부모님들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그리고 우리 고3들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입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막막해하면서 당황한 아이들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지도한 대로 잘 따라와줘서 정말 그 아이들이 무척 고맙고 그리고 결과 역시 매우 만족스러워서 다행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꼭 이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아이들을 많이 지도도 하고 상담도 많이 했어요. 어떤 어머님들이 이런 질문 하세요. 대체 선생님 그 정체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 저는 원래 이제 고등부 영어를 가르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입학 사정관 제도가 생겼을 때부터 입시 컨설턴팅을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아이들을 상담하다 보니까 10대들의 마음 클리닉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리고 아이의 동기부여 그다음 자기 개발을 위해서 많은 상담 기록을 남겨놓았기 때문에 아이들 위한 거라면 모든 걸 다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런 점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사람이라는 건 당연히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비교해야지만 더 발전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비교할 때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종종 그래서 부모님들도 비교를 하시긴 하세요. 그런데 좀 하나 좀 슬픈 이야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름은 가명으로 할까요? 이제 진호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영어 수능 준비를 해주면서 그리고 이제 입시도 같이 준비를 해줬었는데 그 아이 아버지는 의사이셨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진호가 정말 이제 그때가 한 8년 전, 9년 전이거든요. 근데 그 진호가 스스로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고 그 다음에 진호랑 같이 공부했던 아이들은 이제 그 장례식장 가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진호 아버지가 울면서 내가 아들을 죽였어, 내가 아들을 죽였어 하면서 내가 아침에 그 말만 안 했어도 아들이 죽지 않았을 건데 하면서 아버지가 대성통곡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대체 아침에 무슨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진호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라고 했는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침을 식사하면서 아버지가 너 이번 모의고사 때 등급이 떨어졌는데 너 그 등급으로 인솔은 할 수 있겠어? 라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희성 이제 같이 공부하는 옆집의 희성이는 언어 수학 외국어 해서 4등급 이내가 나오는데 너는 왜 떨어지냐? 같이 공부하지 않았는데 왜 너가 점수가 올라가지 왜 떨어지냐라고 그렇게 아침부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진호가 이제 그렇다면 아빠 열심히 해서 등급을 올리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할게요라고 이제 했죠.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병원에 딱 출근을 하시면서 진호를 이제 학교까지 태워다줘요. 근데 진호가 안 나오더래요. 노콜레도 안 나왔더래요. 그래서 봤더니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창문만 열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도 제가 직접 일단 이야기 제가 직접 본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아버지께서 그 말만 안 했어도 우리 아들 죽지 않았을 텐데라는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아마 진호 입장에서는 성적이 떨어지는 것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더구나가 또 누구와 비교를 했다는 것 자체가 아마 진호에게는 큰 스트레스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유추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힘든 사례들, 그 다음에 집에서 힘든 사례들을 앙케이트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기록을 제가 보관하고 있어요. 그 기록을 보관하는 이유는 우리 이제 사회에서도 아이들의 마음을 정확히 좀 알아주었으면 하는 바람에 정말 간절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사회인들 정말 힘들지만 우리 아이들 역시 정말 힘듭니다. 그 마음을 우리가 뭐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넘어가기보다는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그리고 그 아이들을 차라리 격려와 응원으로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없을지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힘든 사례들에서요 10명 중에 8명
아니면 7명은 힘든 사례가 이걸 제출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신도 관리해야 되고 수행평가도 관리해야 되고 정말 잠잘 시간도 부족해서 매우 힘들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학교 선생님들의 차별이 싫다. 친구들과 비교해보면 나는 내세울 것도 없다. 선생님들은 공부 잘하는 애들만 편애해서 정말 내가 비교되는 거 힘들고 정말 짜증나고 학교 다니기 싫다라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래요. 이번에 기말고사 끝났잖아요. 기말고사 끝났어도 물어보면은 학교에서 어때요? 뭐 공부 잘하는 애만 좋아하고 우리는 신경도 쓰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생활 기록부를 보면 그게 저도 느껴지긴 느껴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선생님들도 많이 바쁘시잖아요. 수업도 하셔야 되죠. 애들 관리도 하셔야 되는데 한 반에 35명의 모든 아이들이 신경 쓴다는 건 정말 힘듭니다. 저도 입시 컨설턴트를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인원 한계는 딱 30명밖에 제가 뭐 제대로 못 합니다. 그런데 학교 선생님은 35명이죠. 근데 컨설팅만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애들 수업까지 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남들과 비교가 되는가 지쳐갖고 힘들어져 있죠. 더구나가 설상가상으로 그래 나는 못해 그러면서 자신의 자긍심까지 하락하는 아이가 굉장히 많으면서 공부를 포기해버리는 아이가 우리 주위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죽하면 아이들이 얼마나 학교 다닐 때부터 남들과 비교 당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으면 제가 앙케이트 조사에 항상 이 질문이 있어요. 성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그런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에서 10명 중에 9명, 좀 과하게 말하면 100명 중에 99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00명 중에 99명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게 되냐면 돈을 많이 벌면서 그다음 두 번째로 남에게 인정받는 것,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이에요. 자기 자신은 없습니다. 무조건 남에게 인정받는 것 하나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 아이들도 명심하실 거 있어요. 왜 남과 비교를 할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남과 비교해서 좋을 게 있을까요? 물론 자기 자신을 더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과 비교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남과 비교하기 이전에 제일 먼저 비교 대상은 바로 자기 자신과 비교가 돼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아주 좋은 예를 말씀드릴게요. 희극 배우이자 영화 배우 감독 그리고 코수염의 중절모자에 지팡이 들고 있는 사람 그럼 누가 떠올리죠? 네 맞습니다. 찰리 채플린이 떠올립니다. 아마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찰리 채플린 사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코수염 중절모자 우스꽝스러운 표정. 그래서 전 세계 많은 희극인들의 롤 모델로 꼽히고 있는 찰리 채플린입니다. 그런데 찰리 채플린은 지금까지 만든 영화 역시 전 세계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어요. 지금도 많이 보고 있어요. 옛날 영화인데도 재밌어요. 지금 보더라도. 그런데 찰리 채플린은 아카데미상과 연관이 없었습니다. 정말 아카데미상과 인연이 너무 없었어요. 우리가 생각 좀 가우뚱하죠. 정말 유명한 영화를 많이 배출했는데 왜 아카데미상과 인연이 없을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 볼게요. 찰리 채플린은 서커스라는 영화 정말 재밌습니다. 근데 서커스라는 영화로 제1회 아카데미 시상식 남우주연상 후보에 올랐지만 이원회가 탈락시켜버렸어요. 그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모던 타임즈 아마 아실 겁니다. 저도 모던 타임즈 2번, 3번 봤거든요. 모던 타임즈는 어떠한 한 부문도 지명받지를 못했어요. 아카데미상에서. 그런데 40년이 지난 44회 아카데미에서 평생 공로상을 수상하게 되고요. 그리고 45회에서 라임라이트로 음악상을 받게 됩니다. 무려 몇 년이 흘렀죠?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감독들은 처음에 1회부터 43회까지 모든 상을 지명받지를 못해서 44회에서 상을 받게 됐어요.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면 보통 사람 지쳐버릴 거예요. 아마 저라도 포기할 거예요. 나는 영화 감독으로서 재질이 없나 봐. 나는 다른 일을 찾아야 되나 봐.
정말 영화 산업을 포기해야 되나 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찰리 채플린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영화를 촬영하고 영화를 발표했습니다. 그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찰리 채플린 같은 경우는 아마 이런 영화라면 뭐 영화 투자자들도 좀 거리끼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아카데미상을 수상하고 나서 어느 기자가 찰리 채플린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최고 걸작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채플린이 The Next One 이렇게 말을 합니다. The Next One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다음 작품입니다. 라는 표현이죠. 찰리 채플린은 지금까지 영화를 쭉 촬영하면서 다른 영화들과 비교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제작한 영화와 비교하면서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더 발전시키는 열의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아주 훌륭한 영화를 만들었고 최고의 영화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이 뭐죠? 그렇죠. 찰리 채플린은 다른 영화와 비교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이 제작한 영화와 비교하면서 발전했다라는 점이 중요한 겁니다. 정말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힘들고 좌절할 수 있고 포기하고 싶고 모든 걸 놓쳐버리고 싶었겠지만은 끝까지 버텼던 찰리 채플린의 원동력은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그 다음에 저도 반드시 본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어제와 비교하기 위해서 무슨 힘이 필요할까요? 어제와 비교한다. 찰리 채플린처럼 내 자신과 비교한다. 과거 나 자신과 비교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 번쯤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잘 때 뭐 하고 자죠? 휴대폰 보다가 잔단 말이에요. 근데 휴대폰을 보는 것도 좋게 좋은데 자기 전에 어제보다 내가 오늘 좀 발전한 게 뭐가 있지? 어제보다 좀 향상된 활동이 뭐가 있을지 한 15분, 10분 정도 질문하고 잠자려 든다라면 어떤 차이가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명 여러분은 어제와 자기 자신과 오늘의 비교를 했을 때 뭔가 발전해야 되겠다라는 걸 여러분들 스스로 알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들의 무의식중에 박혀 있으면서 내일 그 다음날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가 뿌리 박히게 됩니다. 제가 이제 EBS에서 나오는 역사 책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역사 책에서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달력을 갖는다, 달력 있죠. 달력을 갖는다라는 것은 권력을 가졌다라는 걸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황제가 나라를 세우잖아요. 그럼 첫 번째로 나라 세우고 나서 첫 번째로 하는 것은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달력은 군주가 백성들에게 무슨 의미를 전하는 거냐면 나는 천자다. 나만이 하늘의 시간을 알고 있다라는 의미로서 달력을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임금 황제가 달력을 배포한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최고의 홍보 수단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출발점으로 새로운 시간이 시작된다. 이제부터 내가 더 발달시키겠다라는 황제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한국은 어땠을까요? 세종대왕 저는 정말 존경을 합니다. 많은 업적들이 있지만 세종대왕의 그 많은 업적을 발명할 수 있었던 것의 원동력은 아마 이 점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 말씀드려 볼게요. 세종대왕은 중국과 시간이 맞지가 않았다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몇 분이 맞지 않았냐면 15분이 맞지가 않았어요. 1시간도 아니고 30분도 아니고 고작 15분이 맞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세종대왕은 중국과 15분이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맞는 시간을 정확히 설정하고 15분이라는 오차 범위를 줄여라라는 연구를 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15분이라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몇 년을 연구한지 아세요? 무려 10년이라는 시간을 연구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과 정성을 쏟고 나서 결국은 조선에 맞는 시간을 정확히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의라는 왕권의 주체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죠. 여기서 제가 이 예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종대왕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국에서 시간이라든지 뭐였죠? 시간을 갖는다라는 것은 권력을 갖는다라는 점이죠. 시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주체성을 가지고 있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종대왕의 15분이라는 시간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서 10년이라는 시간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 10년이라는 시간은 가치 없을까요? 아니죠.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고작 15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어제의 15분과 오늘의 15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아니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15분이라도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했지? 내가 오늘 어떤 쪽으로 발전하게 됐지? 하면서 남과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과 비교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2020년 우리 학부모님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딱 두 가지만 정말 신신당부합니다. 내년에 우리 아이들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남과 비교하지 말고 첫 번째로 여러분 자신과만 비교하면서 어제보다 더 나은 여러분의 모습을 만들어내도록 2021년도에는 꼭 그런 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020년 정말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저 역시 정말 입시 컨설팅 아이들 준비하면서 정말 변수가 너무 많아서 걱정이 너무 많았고 저도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결과가 있었고요. 2021년도에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교, 그 다음에 어머님들이 궁금한 입시에 대한 모든 것 꾸준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